안녕하세요. 플랜B 디자인 셀리입니다. 오늘은 교육에 게임을 접목한 게이미피케이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게이미피케이션은 무엇인지, 그리고 왜 교육에 접목한 게이미피케이션이 주목받게 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게이미피케이션은 게임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요소들을 게임이 아닌 영역에 적용하는 접근법을 의미합니다. 게임을 만드는 데 쓰이는 규칙, 스토리, 미적 자극 등을 게임이 아닌 영역에 적용하여 사용자의 동기부여 수준을 높이는 도구가 바로 게이미피케이션인데요. 왜 기존의 교육에서 게이미피케이션이 주목받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전에 진행되던 교육 방식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교육을 어떻게 받아왔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학습했을까요? 교육 콘텐츠를 교수자가 잘 소화해서 소화한 결과를 학습자가 먹기 좋게 전달하는 것이 교수자의 역할이었고, 또 그것을 잘 받아서 소화하는 게 학습자의 역할이었습니다. 과연 이러한 경로가 최선일까요? 여기 경험의 뿔, 그리고 학습 피라미드라고도 불리는 모델이 있습니다. 다양한 학습 방법 중에서 뿔의 아랫부분에 있을수록 학습자가 교육 내용을 더 깊게 성찰하고 학습 전이를 이끌어내는데 더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 이 경험의 뿔을 읽기부터 데모 관람, 그리고 롤플레잉부터 실제 체험, 이렇게 두 덩어리로 나눠볼까요? 위쪽은 지극히 수동적인 방법입니다. 학습자는 눈과 귀로 정보를 획득하고 기억하고 남겨야 할 정보를 받아서 적습니다. 이 과정은 외부의 정보를 지속해서 받아들이는 데 중점을 둡니다. 반면 아래쪽은 능동적인 방법입니다. 학습자는 눈과 귀로 정보를 획득하고 이를 기존의 지식과 혼합하여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롤플레잉이나 실제 체험은 가만히 스토리만 따라간다고 해서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이 중요한 이유는 받아들인 정보를 바탕으로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키우는 데 초점을 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존의 교육 방법을 벗어나서 새로운 방법을 찾고 시도해야 합니다. 또 최근에는 온라인에서 동영상 강의, 팟캐스트, 전자책, 블로그 등 굉장히 많은 채널을 통해서 마음만 먹으면 쉽게 지식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고 많은 채널들을 통해서 학습자는 스스로 폭넓은 지식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다양한 지식을 습득했다고 해서 세상을 혼자 살아갈 수는 없겠죠? 귀찮거나 불편한 경우도 있지만 우리는 직장에서 동료들과 소통하고 협업하는 방법을 익히고 그 과정에서 서로의 생각을 나누면서 성찰을 하게 되는데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교수자는 학습자에게 어떤 것을 해줘야 할까요? 바로 온라인에서 얻기 힘든 그런 지식과 경험을 전달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수자의 피드백인데요. 습득한 지식을 바탕으로 학습자가 만들어낸 결과물과 학습자가 표현하는 생각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고 학습자가 계속해서 스스로 터득하고 배워나갈 수 있도록 동기부여하는 역할을 교수자가 해야 합니다. 또 다른 교수자의 역할은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학습자의 고민과 질문을 듣는 역할입니다. 교수자가 말하고 학습자는 듣기만 하는 역할을 이제는 벗어나야 합니다. 교수자는 지금보다 더 적게 말하고 학습자가 더 많이 말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게이미피케이션을 교육에 접목하는 이유는 이러한 학습 관계를 만들고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게이미피케이션을 회사 내 기업 교육이나 학교의 교육에 적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무엇일까요? 먼저 학습자의 참여도가 높아집니다.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면 게이미피케이션을 적용했을 때 오프라인 교육의 출석률이 증가하고 개별 학습자마다의 과제를 완성한 건수가 높아지고 온라인 학습 과정에서 게이미피케이션을 적용했을 때 과정을 이수한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실제 게이미피케이션을 활용한 교육 현장을 보면 교육장에서 업무 자료나 노트북을 가져와서 다른 업무를 보거나 교육장을 중간에 이탈하는 경우, 또 교육에 집중하지 않는 학습자의 수가 확연히 감소합니다. 두 번째, 학습자의 재미와 몰입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인데요. 게임 방식을 교육에 적용했기 때문에 기존 강의에서 교수자가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고 몰입할 수 있게 재미난 이야기를 하는 식으로 학습 분위기를 만들어 교육받는 것보다 더 즐겁게 참여하고 교육 자체가 학습자의 참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개인의 참여와 몰입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학습 성과가 향상됩니다.
게이미피케이션은 학습자의 몰입을 높이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 학습 성과까지 향상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학 수업에서 학생의 성적을 A부터 F까지 매겼을 경우 게이미피케이션을 적용한 수업에서는 B와 F의 비율이 확연히 감소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B와 C 학점 구간으로 많이 이동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A를 받는 학생의 비율이 대폭으로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즉, 게이미피케이션은 이전에 성과가 높던 학습자의 성과를 더 높여주기보다는 학습 성과가 미진하고 몰입이 낮은 학습자의 성과를 끌어올리는 데 더 큰 효과를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강사와 교육 담당자의 행복도가 높아집니다. HRD 담당자가 자신이 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고 성취감을 얻을 때가 언제일까요? 많은 경우가 있겠지만 학습자들이 학습에 몰입하고 함께 참여하면서 그 결과가 학습자의 개인 역량을 발전시키고 더 나아가 그런 학습자들이 모인 조직이 발전하는 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게이미피케이션 역시 잘 설계되고 운영돼야 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다른 교육보다 더 즐겁게 참여하고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학습자를 보면 굉장히 뿌듯하고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게이미피케이션이 무엇인지, 그리고 학교 또는 기업 교육에서 게이미피케이션을 적용했을 때 어떤 이점들이 있는지를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은 가르치지 말고 플레이하라 라는 책의 내용을 소개해 드린 것입니다. 게이미피케이션에 대한 많은 이야기 앞으로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